유영철이 등장한 게 17년. 네. 근데 지금 다시 재조명되는 이유가 뭡니까? 네, 최근에요. 한 동영상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 유영철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출시가 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이 플랫폼에서는 사실 한국 범죄를 대상으로 다룬 건 최초라고 해요. 그런데 이제 이 다큐멘터리 자체가 화제가 되면서 190여 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방영이 되고 있고요. 심지어 아시아 8개국에서는 최근에 가장 많이 본 콘텐츠 탑 10까지 들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유영철을 좀 살펴보면 앞서 2009년에는 미국의 유명 잡지가 세계 연쇄살인범 31인을 선정을 했는데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유영철만 선정이 됐다라고 해요.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희대의 살인마 중에서도 살인마인 거죠. 그래서 자신의 얼굴과 그리고 범행 방법이 전 세계인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그런 범행입니다. 네. 네, 세계 연쇄살인범 31인에 선정이 됐다.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데 사실 처음에 유영철 검거했을 당시만 해도 이 정도로 최악의 연쇄살인마로 기록될 줄은 몰랐다면서요. 사실 2004년 7월쯤이었을 거예요. 저도 그때 기억나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그때 뭐 친구들이 한참 이제 뭐 부부장 올라간다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저녁에 잠깐 모였었는데 이게 굉장히 부유층에 있는 부부 두 분이 그냥 사망한 사건이 한 10개월 정도 지났는데 오리무중인 상황이었어요. 근데 그 7월에 잡혔다는 거예요. 그래, 잘 됐다 이랬는데 경찰 발표를 듣고 저희들도 기함을 했던 게 이 사건 이외에 나머지 여성들의 11명을 또 살해를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최단기 한 1년이 안 되는 기간에 20여 명, 그러니까 20명을 이제 살해했다.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. 사실 그 당시까지 그런 어떤 충격적인 사건은 많지 않았거든요. 저희들이 보통 뭐 강오순이나 정남규 이야기하는데 강오순이 한 2년 4개월, 정남규가 한 2년 3개월, 이래서 한 12명을 이렇게 연쇄살인을 했지 20명 이상 되는 경우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. 10개월 동안 무려 20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거예요. 정말. 근데 아마 이 이름은 우리가 강렬하게 기억이 나는데 어떤 짓을 한 거야? 이렇게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까요? 네, 그 20명을 유영철이 살해를 했잖아요. 그 범행 대상은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. 부유층과 직업 여성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범행 대상마다요. 그 시기도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. 그러니까 부유층을 대상으로 했던 건 2003년 9월부터 11월에 집중이 돼 있는데요. 먼저 최초에는 2003년 9월에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한 단독주택에서 이 대학교 명예교수 노부부를 둔기로 살해를 했습니다. 그리고 나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뭐 구기동이랄지 삼성동이랄지 해화동에서요. 뭐 짧게는 일주일 간격, 길게는 한 달 간격으로 계속해서 살해 범행을 하는데요. 이 2달간에 일어났던 이 4곳에서 총 살해된 피해자만 총 8명에 달했다라고 합니다. 네. 그리고 이 공통점이요. 이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집이 다 단독주택이었고 또 정원이 딸린 굉장히 부유한 집이었다는 점에서 그 범행의 특징이 있습니다. 네, 이 부유층, 이 살인사건의 피해자 8명을 제외하고 그러면 나머지 피해자들은 누구였을까요? 네, 그 마지막 그 부유층 대상으로 했던 게 해화동 사건이에요. 네. 해화동 사건 이후에 이 유영철이 냉각기를 가집니다. 그 냉각기 3개월 동안 뭐를 했나 살펴봤더니 이 직업 여성과 마사지업을 하고 있는 직업 여성과 동거를 했던 거예요. 근데 이 동거 기간에서도 이 여자가 계속해서 조건 만남을 하고 또 동거하는 기간 동안 이 여성도 유영철이 얼마나 잔혹한 사람인지 또 과거에 어떤 전력이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면서 떠나게 된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여자가 떠나고 나니까 유영철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래, 내가 이 여성과 동일한 직업군에 있는 여성을 살해 대상으로 삼겠어.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 마사지업을 하고 있는 직업 여성을 살해 대상으로 물색을 하게 된 거죠. 그리고 정말 끔찍한 게 그동안 부유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더욱더 잔혹한 방법으로 이 11명을 살해를 하게 됩니다. 근데 이 마지막 해화동 사건에서요. 그 유영철의 뒷모습이 CCTV에 촬영이 된 거예요. 그래서 그게 일반 국민들한테 알려지고 또 족적이 발견되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오픈이 되면서 이 유영철이 직업 여성을 대상으로 할 때는요.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원룸에 여성을 부르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원룸 안에서 살해를 하는 그런 범행을 택해서 최대한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런 방법을 좀 사용을 합니다.